소싱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아이템 위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올린 아이템의 3분의 1이 자꾸 위너에서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냥 냅두는 게 낫나요? 자꾸 빠진다기보다 원래 위너를 걸면 100% 다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빠져 있으면 상품 삭제하고 새로 등록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두고 새로운 상품 찾거나 시간을 고려해 보면 되죠. 우리 그때 얘기했듯이 뭐가 더 시간적으로 이득일지, 뭐가 더 금전적으로 이득일지, 상품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위너에서 빠진 걸 다시 위너로 등록해주는 작업, 그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걸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죠. 첫날 매출 1000만원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주셨는데 쿠팡으로 1000만원을 달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맞아요. 그 기준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도 1000만원은 팔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정한 거지, 뭐 쿠팡, 스마트 스토어 합쳐서든 뭐 쿠팡이든 상관없어요. 쿠팡 지금 위너만으로도 1000만원 쉽게 넘길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런 겁니다. 위너로 100% 다 걸리지 않아요. 올리브영에서 아이템 위너 소싱 하시는 거 한 번만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묶음 상품, 증정 상품이 많아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하지 않아서 내일 특강 때 물어보시면 되고, 묶음 상품, 증정 상품이 많아서 궁금하다는 게, 증정 상품은 판매하는 게 아닐 테니까, 증정품으로 적혀 있을 테니까 그건 안 하는 거고, 본품이랑 증정품 붙어 있다 올리브영에서, 그러면 쿠팡에는 그냥 본품만 있다. 그러면 이제 쿠팡이 근데 더 비싸. 그러면 뭐 증정품 그냥 주면 돼. 본품만 산 사람한테 증정품 주면 되는데, 본품 플러스 증정품 되어 있으면 아마 본품만 되어 있는 것보다 비싸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고, 묶음 상품도 쿠팡에서 묶여 있으면 올리브영에서 묶여 있다. 그럼 이제 매칭 되는 거고, 올리브영에는 뭐 이렇게 두 개, 아예 뭐라 해야 될까, 번들 상품이다. 근데 쿠팡에는 두 개다. 이게 아예 같은 걸 두 개 묶어서 주는 거면 이건 같은 건데, 두 개 번들이라서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겠죠. 그거 따로 뭐 예시, 오늘 상품 주문처에서 배송 지연 처리됐다고 메일이 왔다. 현 제품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한 곳에 주문이 많이 나와서 그건 모르죠. 그건 제가 판매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배송 지연 처리됐으면 전국적으로 제조사에서 뭐 품절이 났을 수 있죠. 5월 31일까지 거절 지연이면 많이 늦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품절이니까 쿠팡에 내가 상품 팔려고 올려놨던 그곳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딴 데는 다 안 파는데 우리만 파니까. 그러니까 소싱처를 여러 군데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서 조금씩 주문하는 게 맞는데, 소싱처 최저가 찾기가 쉽지 않고 한 곳이 주로 최저가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조금씩 나눠서 주문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비추천. 그 시간에 그냥 새로운 상품을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이게 주문 처리하는데 내가 많이 주문해서 이걸 안 걸까? 막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고민조차 사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냥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주문 안 되네? 버려야지. 새로운 상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위너 작업하면서 가전이랑 뷰티 쪽으로 총 27개 올렸다. 그 중에 23개가 위너다. 그런데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혹시 카테고리를 변경해보면 좋아질까요? 생필품처럼 자주 구매할 만한 카테고리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지진 않아. 왜냐, 전국적으로 대부분 엄청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각자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다 구매하기 때문에 아름아름 그걸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이거 많이 팔릴까 이거 안 팔릴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 위너는 그 친구가 그 상품이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팔리고 있었으면 그걸 걸면 무조건 그만큼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화 대표님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 위너가 전체 27개 중에 23개다. 근데 이 23개라는 숫자를 보신 건지 실제로 이 23개의 상품에 각각 들어가 보면 나는 리뷰 있는 상품에 걸었는데 내 이 23개에는 리뷰가 0개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23개는 위너라고 숫자는 찍혀 있지만 실제로 위너에 안 걸리고 그냥 내가 이 걸려고 했던 상품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상품, 신규 상품으로 등록됐다. 신규 상품도 나 혼자 파는 내가 위너인 상품이니까 이것도 위너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너로 안 잡혔을 수 있어요, 제대로. 위너로 제대로 잡혔으면 그 제품이 원래 하루에 하나씩 안 팔리는 거거나 이틀에 하나씩 팔리는 거거나 3일에 하나씩 팔리는 거거나 아니면 원래 안 팔리던 제품일 수 있겠죠. 리뷰가 있는데 그 리뷰가 옛날에 달린 걸 수 있겠죠. 최근 리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미 40건 정도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것도 공부가 되는 거죠, 뭐. 가급적이면 고객님들한테 연락드려서 주문자 취소 부탁드린다. 배송이 많이 지연됐다 하고 그 다음에 배송 지연으로 취소한 다음에 페널티로 주문 점수가 깎이면 쿠팡에 그 주문지 5월 31일날 보낸다 했던 그걸 첨부하면서 이게 제조사에서 품절로 이렇게 있는 거라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다 연락했다 하고 문자 발송한 것도 다 첨부하고 해서 점수를 다시 돌려받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경험이죠. 40개 주문 들어와서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주문 들어온 게 다른 데서 품질이 낮기 때문에 나한테 몰렸을 수 있다. 그거 40개 주문 들어온 거 경험한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와,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제품 이 쿠팡에서만 뭐 며칠 동안 40개나 팔렸네? 이런 세상이 있네?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경험이다 라는 거예요. 월 1000만원 순수익 거두기 위한 테크트리가 있을까요? 쿠팡 위너 이후 하면 좋을 것 같은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오케이. 그리고 자, 테크트리라는 걸 어디서 주로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게임에서 쓰는 건지 실제로 기술적으로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좀 잊었으면 좋겠어. 이런 건 없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왜냐하면 정말 별의별 변수가 많고 별의별 기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살리는 사람이 없을 뿐인 거지. 뭐 어떤 특별한 테크트리, 특별한 방법 이런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1000만원 이상 매출 냈잖아요. 그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낸 과정, 1000만원 매출 낸 과정, 그리고 1000만원 매출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부가가치를 내는 거야.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의 매출을 보고 판매 대행, 운영 대행, 마케팅 대행을 맡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매출 덕분에 상품 소싱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헉, 쿠팡에서 한 달에 4,600이나 파셨어요? 엄청난 셀러네. 할 수 있고. 또 이게 지금 고객이 제조사가 되는 거고 유통사가 되는 거고 이것도 제조사 유통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또 바꾸면 우리 같은 셀러를 고객으로 바꾸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 하나도 못 팔아본 사람, 첫 판매 1000만원 못 팔아본 사람,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 고민만 하는 사람, 유로왕이 들었는데 못 팔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서로 이웃 추가 걸고 자기개발, 역행자, 뭐 온라인 판매, 뭐 N잡, 경제적 자유 이런 단어를 쓰는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찾아가서 마팔 걸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씩 받고 1인당 3만원 받아서 하루에 3명 뭐 1시간 온라인이다 아니면 뭐 2시간 9만원 30
한 달 270. 그러면 이걸 3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바꾸면 15, 450. 이게 되네? 서이추 더 열심히 하고 마팔 열심히 하고 컨텐츠 올리고 유튜브도 해. 그러면서 생긴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 그리고 이 단가 5에서 유지 곱하기 3이 아니라 5명 해. 이제 25만원 30. 그럼 750이죠. 맞죠? 750. 그 다음 그걸 하루에 2타임 해. 그러면 1500. 요게 큰 틀에서 두 가지예요. 어떤 이런 SNS를 활용해서 꼭 이제 매출이 됐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기보다는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 등을 이런 SNS를 통해서 내가 컨텐츠를 제공하면 그 컨텐츠에 반응한 사람은 분명히 제조사, 유통사, 셀러일 것이다. 팔기 원하는. 그러면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요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 모든 회사가 팔길 원하는 회사, 마케팅하길 원하는 회사, 제조사, 유통사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험, 기술, 매출을 크몽에도 올리고, 혹은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와디즈나 텀블벅에 펀딩도 하고, 이 전자책을 직접 영상이랑 첨부해서 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로 키워서 여기에 팔기도 하고, 아니면 무료로 제공하면서 신뢰를 그 대신 얻고, 그 덕분에 아까 같은 교육 1인당 3만원, 5만원 이런 걸로 수익을 낼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1인당 30만원씩 받고 10명만 모아서 내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처럼 몇 주 동안 알려줄게요 해도 되고, 그러면서 나는 또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으로 이제 실력과 경험, 기술을 익혀서 그 실력과 경험, 기술을 또 다시 컨텐츠로 쓰고 또 다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충분히 벌고 남습니다. 근데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성장 속도가 무한정 커지지 않고 어느 정도 포화되면, 즉 매출 성장보다 수익이 많아지는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매출 성장보다 수익이 많아지는 포인트를 넘어서기,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냥 매출이 성장이 멈췄다, 그냥 매출은 5천이다, 수익은 뭐 한 15%면 225인가? 2250인가? 10%로 칠게요. 뭐 500이다. 자, 20% 치면 1000이다. 근데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식인의 저주라고. 이거 물어본 취지는 참 좋은데, 이제 어렵다고 하면 그냥 어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실제로 팔아봐라. 팔아보면 두드려 맞아보면 안다. 그리고 지금 쿠팡에 4,600 팔아보셨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게 4,600 파는 그 한 달 동안 한 푼도 못 받아봤잖아요. 한 푼도, 단 한 푼도. 3월에 팔았으면 3월 한 달 동안 정산 받은 거 없잖아요 지금. 이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안 두드려 맞아보면 몰라요. 이 수익, 매출이 5천이다, 수익이 20%다, 그래서 1000이에요. 그럼 이 4천이 일단은 묶였잖아요, 정산 주기만큼. 그 사이에 광고비, 디자인 이런 건 선불로 나가잖아요. 선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가 제품을 왜냐면 사서 팔아야 되니까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현금이 그냥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한 4천이 계속 여기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뭔가 수익이 1000만 원이니까 이게 계속 뭐가 쌓일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팔아서 오늘 돈이 들어오면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쌓이긴 쌓이지. 근데 오늘 팔았는데 이게 한 40일 후에 들어온다니까요. 쿠팡 같은 거는. 스마트 스토어는 빨리 들어와요. 한 5일 안에 들어와. 근데 잘 안 팔려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금 매출 성장보다 수익이 많아지는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거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매출 성장보다 40일치 자금이 있으면, 40일치 자금이라는 게, 자, 사업이라는 건요, 지속 가능해야 되고 계속 우상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매출이 좀 줄어들더라도 결국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주식처럼 작게 보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싶었지만 크게 보면 아무튼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텐데, 매출을 높여야 돈이 되는데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이 난다. 그러면 40일 동안 묶여있다 치고 그럼 4천이야. 4천 있으면 4천만 있어도 안 되지. 뭐 비용도 나갈 거 나가고 하니까 최소 5천, 5,500 이상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있으면 딱 그만큼 팔 수 있는 거예요. 5천, 500 있다 쳐요. 그럼 딱 이만큼 팔 수 있는 거예요. 한 4천 팔 수 있다 치고, 그럼 4천에 10% 해봐야 400이에요. 20% 해봐야 800이에요. 근데 이마저도 현금 흐름이 묶이는 것 때문에 통장이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400 벌었다 800 벌었다 통장에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돈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흑자도산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긴 벌었는데 내 수중에는 없어.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내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으면 오늘 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40일 후에 뺄 수 있다. 그럼 그 사이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자체가 돈을 늦게 받는 거에 대한 리스크인 것처럼 온라인 판매든 뭐 어디서 돈을 늦게 주고 막 적게 주고 이러진 않지만 적게 주진 않지만 늦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리스크가 된다. 그러니까 자본이 몇천 있고 뭐 1억 있고 2억 있으면 그만큼은 팔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그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 단순히 현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이론적인 얘기야. 맨날 말하는 거지만 노출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노출 어렵지만 됐어요. 그 다음 유입. 노출이 어려운 만큼 조금 됐겠죠. 조금 된 거에서 또 걸러져서 또 유입, 또 걸러져서 판매. 그러니까 판매는 됐어. 근데 이 판매하기까지의 비용, 시간,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판매만으로 안 되잖아. 하나 팔아가지고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내고 싶어. 근데 또 다른 개념이야. 어떻게든 팔긴 했는데 많이 팔려고 보니까 또 이게 개념이 완전 다르네. 또 다른 개념의 마케팅, 다른 수준의 비용 측정해서 많이 팔아 매출 많이 났어. 그러면 이제서야 현금 흐름 고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 리스크 다 견뎌내고 지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비로소 현금 흐름인데다가 이 현금 흐름이라는 건 단적인 예시로 저기 트렌드 헌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들이 막 코카콜라를 포함한 이런 대기업 제품들 막 좀 저마진으로 해서 많이 팔았어. 매출이 높았어. 그러니까 지마켓 옥션에 6억이 묶여있다 했어요. 6억이. 그러면 그렇게 매출이 높아지면 몇 억씩 묶여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묶여있기만 하고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장사할 수 있는 거네. 묶여있기만 하고 뭐 팔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 파는 것조차도 리스크가 있을 뿐더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상품이 계속 바뀌고 상품 팔고 있었는데 못 팔게 되고 이런 모든 리스크를 다 포함한 어쩌고 저쩌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꽃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끝이 현금 흐름의 어려움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고생 해가지고 막 팔려고 노력하느라고 시행착오 겪고 실력 기르고 경험 쌓고 이 봉우리만 넘으면 해서 올라갔더니 그 끝엔 몇 억을 팔 수 있게 됐는데 비로소 현금 흐름이라는 게 부딪히니까 더 이상 못 팔고 매출을 줄여야 돼. 이게 뭐야 이게. 팔기만 집중해도 바쁜 세상에 매출을 조절해야 되는 판이네. 안 그래도 불안한데 매출이 끝도 없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한 판에. 그러니까 그 끝이 있는 어떤 것,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그런 개념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통제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시로 현금 흐름 걱정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실력이 좀 생겼어. 경험이 좀 생겼어. 어떤 제조사의 재고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회사에 가서 내가 팔아줄게. 이 회사의 계정으로, 이 회사의 광고비로, 이 회사의 직원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의 계정으로 판다 하는 말이, 아니 그래 내 계정으로 팔아야지. 그래야 남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 계정으로 파니까 자꾸 이 회사에서 사서 팔아야 되니까 돈이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계정으로 팔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장님 잘 파는 사람 찾기도 힘들고 잘 파는 사람 찾아도 그 사람이 팔면 그 사람의 계정, 그 사람의 상품 이 상위 노출돼서 팔리는 거라 대표 뭐 사장님은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 또 갑질 당하듯이 그냥 죄송해요 하면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계정으로 팔아야 됩니다. 결국엔 내가 이 회사 계정 팔아줄게요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 그래서 팔아준다고 하고 팔다 보니 이 회사의 계정, 우리 이 회사의 제품을 파니까 현금이 오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무제한 그냥 매출만 늘리면 되는 거야. 무제한 팔면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냐? 현금 흐름이라는 것 때문에 끝 단계에서 막힐 우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15%를 받든 몇 프로를 받든 간에 이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은 이론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통장에 돈이 없어져서 두드려 맞아 봐야 되고 그 단계까지 갈 만큼 많이 팔아봐야 아는 거라서 지금은 몰라요. 이런 어떤, 그래서 팔지 마라가 아니라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을 알고 판매 전략을 세워야 현명하게 세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통장에 돈 한 500만 원,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내가 매출 많이 내가지고 돈 벌어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려주고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일단 그냥 팔아보세요. 돈이 10만원 있든 20만원 있든 딱 그만큼이라도 팔아보세요. 지금은 그저 팔아보십시오. 영빈 대표님 또 글 남겨주세요. 아직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그래서 난 어떻게 하면 되냐라든지. 지금 배송 지연 받은 상황이니 품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주문 들어온 제품 위너 포기하고 이미 주문 들어온 고객 분할 상황 설명드리고 발긴 전에는 주문. 오케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점수가 깎이면 어차피 또 푹 쉬면 또 돌아온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 뭐 많이 팔아봤다 뭐 이런 마음으로 또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매이면 안 돼. 매여 있다. 상품 하나에 매여 있다. 어떤 판매 방식 하나에 매여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게 안 좋아져요. 감정적으로 매여 있다. 이런 것도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과정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라면 그야말로 그냥 본인의 모습 그대로 객관화해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딱 중간 지점을 찝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직장 다닐 때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뭔가 균형 감각이 필요한 느낌? 무조건 앞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고민만 많이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혼자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남 의지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조차 모두 다 공부다. 모두 다 이 돈을 버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그저 일만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처음에 들거든요. 근데 일만 해서는 안 돼. 일 외적인 게 더 큰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리스크 몰빵된 느낌 처음 경험해보셨는데 잘 하셨어요. 맞아요. 스스 카탈로그 묶이는 방법 해봤는데 위너도 같은 것이다. 맞아요. 근데 스스가 조금 더 뭐랄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리고 스스는 가격이 거의 전국 최저가일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영빈 대표님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스텝으로 뭘 해보려고 고민 중이세요? 지금 계획 중이세요? 여기 이 곳은 이 프로젝트 안에는 뭘 완성하고 답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내가 아직 준비 중이든 고민 중이든 뭐든 아직 내가 잘 모르든 상관없어요.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뒹굴어도 돼. 이 안에서 뒹굴고 밖에 나가서 잘 한다. 야생에서 승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서는 내가 뭐 부끄럽고 이런 것도 없이 다 질문하고 다 답변 받고 말 많이 하고 카페에도 막 뭐 올려가지고 많이 공론화하고 채팅도 하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자기를 많이 드러내고 하는 게 중요해. 골문 데를 드러내야 이게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 스스 카탈로그가 잘 된다고 했는데 어려웠어요. 스마트 스토어 카탈로그 매칭하는 게 잘 된다는 건 그건 그냥 너무 쉬운 소리다. 그 사람 말한 사람이 그거는 단점이 좀 많아요. 단점이라기보다 한계가 많아.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 처음 시작 시 쿠팡에서 판매되는 거 보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동시에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스마트 스토어는 좋다고 한 적이 없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팔아보고 싶다, 제대로 한번 팔아보고 싶다 하면 무조건 쿠팡만 해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한 3년 반 후에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다른 소싱처에 주문할 때 번호를 제 번호로만 입력하다 보니 공급처에서 제 번호를 보고 이놈 리셀하는 놈이구나 하고 들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케바케일까요? 그냥 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를 그냥 별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내 번호로 집어넣고 추측하지 말고 연락 오면 더 이상 나한테 물건 안 준다고 하면 알았구나. 그럼 이제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 전체 주문건 중에 이렇게 자꾸 같은 번호를 했더니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어쩌다 한 번인지 그걸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 많지도 않은데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주문할 때마다 이 번호 한 번, 요 번호 한 번, 그게 더 시간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모다. 왜냐, 우리가 이 전체 시장에서 볼 때 아이템 위너라는 걸 평생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일 수 있다. 졸업생 중에 말씀하신 운영, 대행, 마케팅 등의 업체로 발전하신 분도 계신가요? 이건 혼자서 파는 것과 좀 다른 영역으로 보이게 되죠. 아니요. 업체로서 활동하라 라고 말한 적은 없고 업체로 활동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가진 사람도 잘 없고 저만큼 해도 잘한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번 할 때 회사 다니면서 8, 9곳까지 도왔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진짜 잘한 거고 이것도 진짜 근성이 있는 거야. 지금 아까 우리 첫 판매 1,000만 원 매출, 그 민기 대표님이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부산에서 장사 잘 하시다가 하루에 10몇 시간씩 막 일하시다가 덮밥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온라인 판매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분이 이미 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남친구분이 시작했는데 잘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뭔가 막 시행착오 막 되고 자꾸 좌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월천 프로젝트 4기,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쯤 와서 막 생각이 열리고 하면서 혼자 엄청 급성장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위너로 매출이 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막 이렇게 알바, 운영 대행 이런 걸 얘기해줬더니 바로 상품 등록 알바를 구했어. 그러다가 또 어떤 곳에 공고가 올라온 판매 대행, 거의 재고가 10억 가까이 된다는데 그 판매 대행에 지원을 몇 명이나 했다는데 그 중에서 한 3명인가는 뭐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었다 했나? 그리고 뭐 엄청 잘 팔고 있는 뭐 셀러도 있고 했다는데 자기를 선택해줬대. 왜 그랬냐니까 한 달 만에 쿠팡에서 이렇게 팔았던 그 판매 내역 같은 걸 좋게 봐준 것 같대요. 그렇게 하나씩 운영 대행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빈 대표님은 지나치게 분석적이야. 그런 걸 싹 한번 바꿔보세요. 이건 혼자서 파는 것과 좀 다른 영역으로 보이기도 해서요. 그거는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 너무 과했다. 그냥 운영 대행이 너무 거창해 보여서 그렇지, 그냥 내가 재택 알바로 상품 등록하다가 그러면 이제 상품 발굴도 좀 해봐 줄래요? 하면 그게 거의 일부이지만 운영 대행이나 다름없고 판매 대행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행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뭔가를 계약해가지고 전담해서 대행한다 이런 느낌 말고 온라인 판매에서 특별한 기술이 있든 없든 기술이 없으면 알바로 들어가서 배우면서 일하면서 돈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고 기술이 있으면 기술이 있는 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좀 대신해 주는 거야. 대신해 주는 이유는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현금 흐름에 대한 자유로움과 대신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가 어차피 공부를 위해서라도 시간을 썼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대한 돈으로도 보상이 오지. 공부도 되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파는지도 볼 수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뭐 대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되게 유리하더라. 되게 좋은 경험 되고 되게 좋은 성장 주더라 하는 개념이라서 막 혼자서 파는 것과 다른 영역으로 보이기도 해서 이것까지 너무 멀리 가셨어. 그렇게까지 나한테 맡겨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운영 대행 합니다 해서 나한테 운영 대행 맡겨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거창하고 작은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그냥 해나간다. 그걸 그냥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뷰티 화장품 판매하려 할 때 제일 저렴한 공급처 후기가 별로 안 좋을 때 가짜다 환불 안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고객이 환불했을 때 제가 책임지게 될 리스크가 있으니 이런 제품들은 쿠팡에 알려주는 게 맞는 거겠죠? 와 이것도 좀 고민이 많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찝찝하면 올리지 말고 그냥 몰라 하고 올려보고 싶으면 올려보세요. 올려보고 한번 대여보고 이거 대이니까 신경 쓸 게 더 많네? 그럼 안 팔면 돼. 다음부터 이런 고민이 드는 거는 뭔가 지금 질문 뒤에 점점 붙여주셨죠. 질문할 때 점점 하고 질문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점점 이런 질문자조차 자신 없는 거는 질문 이제 아예 머릿속에서 안 해보세요. 그냥으로 바꿔보세요. 그냥 해보고 두드려 맞아보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 머릿속에서도 빠르고 실제로도 빠르고.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 혹은 이렇게 뭐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빠른 길로 가고 싶어서 실수 안 하고 싶어서 실패 안 하고 싶어서 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판매에서는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빨라 더 좋아.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조심스럽다 좋은 표현이지만 내 실행 내 가능성 내 기회를 엄청 막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살짝 미친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좋아요. 직장에서처럼 막 몸살이 필요가 없어. 여기는 위험할 게 없어요. 저는 현재 제일 큰 스트레스가 전화 CS라서 자 이건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전화 받지 마시고 이제 모르는 번호 받지 마세요. 아는 사람 번호만 받으세요. 그리고 진짜 급한 거면 문자가 올 거예요. 문자 오면 문자로 답해주든지 문자로 답 안 하고 그냥 확인만 하고 그래 뭐 처리해주지 뭐 처리해주면 돼. 알겠죠? 신경이 계속 쓰인다. 받지 마세요. 저는 그때 습관으로 지금도 모르는 전화번호 안 받아요. 내 감정 소모하기 싫어서. 은진 대표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초짜 같은 질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할 때 뭐 우는 표시 금지 그 다음에 점점점 금지 뭐 초짜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금지. 초짜 같은 질문 고수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그냥 질문이 질문인 거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남 눈치도 보지 마세요. 제 눈치 볼 것도 없어. 메인 채널이 쿠팡인 것 같은데 쿠팡에서 판매 시작 방법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혹시 알려주시나요? 은진 대표님 혹시 지금 우리 첫 판매 1000만원 매출 그 카톡방에 들어가 계세요? 우리 지금 쿠팡 아이템인으로 팔아보고 있는 이 영상 처음부터 보셨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그거부터 하시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면 영상 뭐 자료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찾으면 되고 어떻게 등록하면 되고 이런 거. 슬롯 가구매 업체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효과 장점 등 궁금합니다. 자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그냥 저도 모르니까 제가 도와주던 회사들에서 6개월 1년 이상 쓴 곳을 소개받아서 혹은 그 중에서 저렴하다고 하는 곳 소개받아서 쓴 거고 아직까지는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뭐 효과 장점이라기보다 슬롯 가구매 슬롯을 이제 트래픽 클릭 넣는다 하는 말이고 가구매를 판매 건수를 넣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 두 가지는 그냥 쿠팡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어디서 팔 때 필수라고 봐야 돼요. 효과 장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왜냐 이거 없이 상위 노출 할 수 있는가 해보면 알아.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봐야 되고, 업체는 제가 플로칭으로 알려주시면, 그 메시지 주시면 제가 그 업체 명함 하나 남겨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크몽에서 해도 돼요. 크몽에서 뭐 리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리뷰라는, 거기는 가구매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리뷰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리뷰를 달려면 구매를 해야 되니까 가구매 해준다는 말이랑 같아요. 아셨죠? 성주 대표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한 사례 같은 거 저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강의하는 게 다 실패하고 실수한 걸로부터 나온 경험이라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수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서, 나는 내가 다 직접 경험해보고 손해보고 말해주는 거라서. 뭐 지난번에 해외 구매 대행 얘기해줬던 것도 해외 구매 대행 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게 다 이제. 그리고 실패 실수를 말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전 매일 하는데요. 그리고 실패 실수라는 단어 잘 안 써요. 뭐 실패했다 뭐 이런 단어 잘 안 써요. 난 그냥 그게 일상이야. 실패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에요. 그냥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야. 나는 전혀 실패 실수 사례, 그냥 실패 실수라면 오프라인 매장 차려가지고 빚이 2억 졌다 뭐 이런 게 실패 실수인데, 난 그것도 실패 실수라고 보지 않아. 왜냐, 그거 덕분에 온라인이 훨씬 성장했거든.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빚이 그렇게 생기니까 사람이 바뀌어. 그전에는 하도 안 바뀌던 사람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SNS 중에 블로그 키우는 것 관련해서 서희추는 기계적으로 하는데 포스팅은 어떤 주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 블로그 품질은 따로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이웃수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SNS를 통한 수익화를 완전 야생에서 실전으로 배운 사람, 저 같은 사람과 이론적으로 이제 블로그 강사랑 제 차이점인데, 자, 블로그로, 자, 한번 다시 읽어보자. 블로그 키우는 것. 자, 블로그 키우는 것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블로그 키우는 것.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가 중요해요. 블로그를 그냥 내가 한번 이웃을 많이 늘려보고 싶은 게 키우는 건지,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걸로 사람을 모아보고 싶은 건지,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거조차 모르니까 그냥 목표 자체가 벌써 키우는 것으로 애매하니까 그 다음 과정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 목적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지금 한빛 대표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뭔지조차 모르는 게 지금 현실이다 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부터 알려줄게. 자, 지혜 대표님, 저는 이미 일상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일방이 이제 하루 방문자가 4에서 500 정도 꾸준하고 최적화는 되어 있다. 이 최적화 되어 있다는 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셀러 관련해서도 비포스팅 시작하려고 하는데 블로그를 따로 하나 파서 전문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이 어떤 주제로 어떤 글을 어떤 식으로 써왔는지 알아야 내가 이제 셀러 관련해서 새로 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블로그 하신다는 분들 전부 다 영빈 대표님 포함해서 들으시면 좋을 게, 블로그를 하는 목적 자체가 명확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걸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 내가 SNS를 하는 것이 그냥 경험인가, 성취감인가, 아니면 돈 벌려고 하는 건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돈을 벌고자 하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야 돼. 돈을 벌고자 하는데 1일 방문자? 당연히 중요할 수 있지. 근데 1 방문자라는 거는요, 어떤 개념이냐, 1 방문자 4,500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막 우리 월드컵 응원할 때처럼 모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막 하나를 바라보고 오는 사람일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1 방문자라는 거는 내가 특정 키워드로 포스팅을 해서 그 특정 키워드가 그 키워드마다 검색량이 있을 거잖아요. 한 달에 검색되는 양이. 이 키워드를 찾아주는 사람의 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양에서 내가 지금 몇 위다, 3위다, 이 키워드에서 3위야 검색하면, 그럼 딱 그만큼만 유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키워드에서 그 정도의 순위에 딱 돼 있는 만큼만 들어오는 것들이 20씩 30씩 모이니까 고정적으로 4,500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 키워드들에서 짜자짜자하게 다 들어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4,500은 일관된 4,500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에 의해서 키워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그냥 합집합으로서의 4,500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블로그에서 수익화를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 관련된 주제로 글을 쓴다.
이게 만약에 글을 쓰더라도 이게 이렇게 딱 온라인 판매 관련된 주제가 같더라도 내가 만약에 정보성으로만 쓴다. 정보성으로만 이건 이렇고요. 스마트 스토어 하는 법은 이거고요. 저거고요. 뭐 사업자 등록하는 법은 이거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 이 블로그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냥 이 어떤 키워드로 들어와서 정보 얻었고 이 정보는 네가 잘 남긴 거니까 그래 고맙다.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가면 다행이고 댓글은커녕 그냥 보고 소비되고 당연한 소비 끝. 네가 당연하게 주는 정보 당연하게. 그럼 이 사람 이 블로그의 1방문자가 몇 명이든 이웃수가 몇 명이든 여기서 수익화는 쉽지 않다. 왜냐? 아무런 브랜딩도 안 돼. 아무런 기억도 안 남잖아. 이 블로그에 와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정보가 더 좋아졌든지 이 사람의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이 블로그의 글을 다 읽어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들어오기는 다른 키워드로 유입이 됐지만 들어오니까 여기 브랜딩이 싹 돼서 뭐 온라인 판매 뭐 1,000,000원 파는 법 알려주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딱 돼. 알려주는 곳이네. 이 사람인가 보네. 이런 영역이 있나 보네. 이런 글 썼나 보네. 하면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조금이라도 배워보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바로 배워보고 싶거나 뭐 그런 게 이제 수익화다 해야 되는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목적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 라는 것 자체가 좀 나중에 되면 좀 힘이 빠질 거예요. 블로그로 인스타로 좋은 경험하고 다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모자라. 뭔가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수익화를 목적으로 달려봐야 그거에 맞는 글쓰기, 그거에 맞는 브랜딩, 그거에 맞는 유입하게 할 사람들의 대상을 정하는 그 타겟팅 이런 게 다 달라지고 그런 게 이제 새로 머릿속에 들어온다. 조금 번거롭고 고생스럽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것이 진짜 실력이 되고 진짜 돈이 된다 라고 생각을 조금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꼭 한 카테고리를 정하지 않아도 돼요. 카테고리 몇 개 있어도 돼요. 아니요. 세금 신고는요. 너무너무 쉬운 게 내가 홈택스에 내 개인 카드나 뭐 어떤 카드를 하나 등록을 해놓고요. 뭐 나중에 등록해도 돼요. 아무튼 등록을 하면 홈택스에 그 카드 내역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세무사가 이제 그 카드 내역을 읽어주겠죠. 그러면 내가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그냥 긁어서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내 쿠팡의 판매 내역, 그 내 카드 내역 그 2개면 끝이니까 그냥 자동이라 봐야 돼요. 세무사 쓰면. 해외 구매 대행은 따로따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국내 이탁할 때는 전혀 기록 안 해도 됩니다. SNS 하시는 분들도 위너에는 간부 구매가 필요 없고 광고도 필요 없습니다. SNS 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참 내가 SNS 습관 들이고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지금 우리 첫 판매 뭐 1,000,000원 매출의 카톡방 이런 것처럼 SNS 방도 만들 거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 걸 사람들이 키워줘야겠다 하는 방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훈련 받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제가 예전에는 이제 1기부터 4기까지는 SNS 방을 그냥 알아서 운영하게 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만족도가 높았어. 막 1일 1포하고 재밌고 막 서로 소통하고 재밌다고 했는데 재미도 좋은데 그걸 한번 넘어보고 싶어요. SNS로 얼마의 어떤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고 어떤 가능성, 어떤 수익 이런 걸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걸 한번 느끼면요. 그냥 SNS 관련된 뭐 퍼스널 브랜딩 얘기하는 사람들, 책 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할 수 있고 훨씬 더 본질적인 얘기할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그냥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SNS를 포함한 온라인 판매에서의 온라인 판매 혹은 온라인 사업 혹은 수익화의 SNS를 여러 가지랑 연계해서 같이 해석해서 갈 거니까 다 빠른 길로.
그냥 인스타그램만 하는 사람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뭐 강습법 이런 거랑 또 개념이 좀 달라.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전 나름 인스타랑 유튜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외부 유입으로 이용하려면 위탁 판매보다는 사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인스타랑 유튜브로 제품을 판매하려는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성비가 안 좋거든요. 그야말로 그러려면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의 채널 존재 자체가, 목적 자체가 퇴색돼요. SNS라는 거는 소통하라고 만들어 놓은 채널이잖아요. 그럼 소통하는 걸 위해서 사람들도 오고 그 플랫폼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뭔가 판매 목적으로 하려는 순간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소비 안 하거나 알고리즘에 노출이 덜 되거나 아니면 이 제품 하나를 위한 SNS 채널이 되니까 그 수고, 그걸 키우기 위한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판매는 또 미미해. 그 인스타, 유튜브를 통한 직접적인 판매가 쉽지 않아요. 간접 홍보 정도만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또 딴 제품 팔게 되면 또 새로운 채널 또 파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개념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합니다. 정산 주기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주정산, 월정산이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요. 둘 다 똑같아요. 그냥 주정산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월정산 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늦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주정산으로 하시면 되고, 둘 다 정산이 참 느리구나. 그리고 나중에 선정산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하는데 그걸 이용을 해도 한계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잠깐만.